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거잖아요.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OECD 경제 선진국에서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 이전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양상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그 과거 우리 계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통화 녹취록도 법원에서 공개가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엊그제는 그 기자를, 그 계엄군이 기자를 체포해서 이른바 그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케이블 타이어. 근데 타이어로. 사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문고리를 묶기 위한 용도로,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케이블 타이였지 사람은 묶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707 그 김현태 단장,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이것은 그냥 그 문을 묶으려고 했던 거지 사람을 묶으려고 가져간 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국회 앞에서 찍힌 그 CCTV 영상에 의해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제 계엄군이 저기 올라오고 있죠. 저렇게 현관에서 충돌을 하고 있고, 김현태 707 특수단장은 우리는 절대로 그 케이블 타이어를 케이블 타이를 사람을 묶으려고 가져간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있나요? 이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기 나오네요. 12월 3일 밤 11시 53분 8초네요. 그렇게 계엄군들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 뛰고 있는 것이 유지훈 기자네요.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인데, 그러니까 계엄군과 맞부닥치니까 저렇게 보다가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저 유지훈 기자를 잡아서 그 카메라를 빼앗고 핸드폰을 빼앗고 그 다음에 끌고 가는데요. 저렇게 포박당했으니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다른 장면에서 찍은 겁니다. 저 CCTV, 국회 CCTV인데 저걸 어떻게 입수하게 됐냐면요. 유지훈 기자가 그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처음에는 CCTV를 안 주니까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저 CCTV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한 겁니다. 저게 사람이 찍은 게 아니고 국회 주변에 있는 CCTV에서 찍힌 거니까 무슨 조작을 했다라든가 뭐 어떤 부분을 저기 끌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저렇게 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지훈 기자의 말에 따르면 저 당시에 이제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서 포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군인 서너 명이 기자를 저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한 영상은 그 자리에서 뺏겨서 삭제됐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발인의 자격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받아서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유지훈 기자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김현태 단장이 그 케이블 타이가 그 사람을 묶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문을 묶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그런 증언을 국회에 와서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잡혀갖고 그 케이블 타이에 묶일 뻔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저 장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왜 그 의사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도대체 왜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끝나니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오죽하면 했겠냐. 사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면 30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9번의 심판이 있었고 9번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핵 심판이라는 제도 자체를 타락시켰어요. 원래 그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정적 그렇죠.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것의 위헌성, 그 무소불위한 그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모양에 대한 비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라고 계엄을 정당화시키거나 저런 영상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우린 정해졌다.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길 일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그런 거악에 대한 공포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많이 했던 말이고 사실 윈스턴 처칠의 말이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에 따른 반응 때문에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재명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린 지고 말 거야.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싸워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되고 계엄은 정당화시켜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복귀 절차나 그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문제고 정치 영역에서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스스로 힘을 길러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벌써부터 패배주의에 젖어서 무슨 수로 우리가 꼭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있다면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의료보험 사태도 이제 다들 의료보험이 아니고 의정 갈등도 의사들이 다 복귀를 했어요. 근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 도대체 그 1년 동안 우리에게는 총선 패배라는 우리 셋 다 떨어졌잖아요. 총선 패배라는 그 쓴 그런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온 국민 모두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줬는데 그 도대체 의정 갈등을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아니 도대체 무슨 종북 좌파를 싹쓸이해서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틀 뒤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러면 또 그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맞서 싸워서 우리의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로 하여금 그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떠셨어요? 이제 저하고는 이제 처음 했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네요. 저는 그 앵커로 데뷔를 하셨다 그래서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뉴스엔진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연한 그 위원장은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계속 우리가 지지층들이 용기를 갖는 것만이 지금 유일한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계속 서로 도닥이면서 용기를 주는 것,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도 드릴 겸 해서 저희가 가져온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지금 한 분씩한테 다 드렸는데 사실은 뭐 제가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 우리 김혜승 대표님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다람쥐 있잖아요. 우리 다람쥐 클럽 네. 이분들께서 하는데 이거 색깔도 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다음에 For you 이렇게 돼 있고 with H with 훈이의 그런 건데 다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김혜승 우리 대표 앵커는 김혜승 앵커는 그 만약에 인용이 돼서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옷만 입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빨아 입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두 벌을 번갈아 가면서 빨아 입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